네, 안녕하십니까.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형입니다. 이곳은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의 관측실입니다. 오늘 음력 1월 15일, 2021년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저희 천문과학관에서는 유튜브로 언택트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를 지금 중계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 뒤로 지금 달이 보일 거거든요. 달은 조금 전인 5시 5분경에 지평선 위로 떠올랐지만 아직은 산등성 위로 보이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서쪽 하늘에는 아직도 해가 높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간은 저녁 6시 23분입니다. 아직 해가 지려면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달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질 때, 정확히 해가 질 때 달이 뜨면은 완전히 둥근 달이 보이지만 오늘처럼 해 지기 전에 보름달이 뜨면 약간은 덜 찬 보름달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 달이 보이기 전에 제가 준비한 화면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언택트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를 맞이하여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별박사와 함께하는 3분 우주, 그리고 YTN과 함께하는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 동시에 생중계로 보내드릴 건데요. 이 옅은 구름이 좀 있긴 하지만 달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달은 앞으로 한 1-20분 정도 후에 선명하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6시 23분 해가 지는 무렵이면 좀 더 선명한 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옅은 구름이 전국적으로 껴 있는데 그래도 달 맞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뒤로 달이 보이기 전에 제가 이 컴퓨터 PPT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오늘 달맞이 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서 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의문 나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댓글로.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YTN에서 YTN 로고가 새겨져 있는 차량 거치대를 드릴 거고요.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에서는 예쁜 별자리 목걸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올해 중으로 방문해 주시면 정답 맞히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보면서 오늘 정월 대보름 맞이 달맞이 행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YTN과 함께하는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의 정월 대보름 맞이 온라인 달맞이 행사입니다. 자, 잠시 후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달이 뜨거든요. 떠서 자, 달 뜨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등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40-50분 정도 돼야지 달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지고 한 7시 정도, 지금 보이는 정도까지 제가 달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오늘 달은 자, 별자리를 치면 사자자리란 별자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자자리 옆에 둥근 보름달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둥근 보름달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름달이 음력 15일에 뜨는 달이 가장 둥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자, 오늘 뜨는 보름달은 자, 이것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보실 보름달이에요. 자, 보시면 써 있는 것처럼 98.9% 완전 100% 둥근 달은 아닙니다. 완전 100% 둥근 달은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면 왼쪽으로 약간 덜 찬 그런 보름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름달을 보는 이유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와 지구와 달이 오늘은 아직 일직선이 아니에요. 이 지구 옆에 희미하게 작게 달이 보이죠. 자, 뭐냐 하면 아직은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둥근 달이 아니라 약간 덜 찬 달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일 달이 보름달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말로 보름달의 의미는 음력 15일에 뜨는 달을 보름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뜨는 달이 정월 대보름달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달이 조금 전 서울 시간 기준 5시 5분경에 떠올랐고요. 실제로 이 지평선이 트인 곳에서는 벌써 달을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저희 같은 경우에 약간 산에 있기 때문에 산에 약간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20분 정도 후에 달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월 대보름 맞이 언택트 달맞이 생중계는 실제 달은 잠시 한 1-20분 정도 후에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서쪽 하늘에 보시는 것처럼 옅은
옅은 구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옅은 구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자, 1번 카메라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 망원경으로 달이 뜨는 쪽을 비치고 있거든요. 이 산등성이 사이로 달이 올라올 건데요. 옅은 구름이 좀 껴있지만 실제로 달이 워낙 밝기 때문에 달맞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달이 보이기 전까지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내일이 되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와 지구와 달이 거의 일직선이 됩니다. 일직선이 되면서 달이 오늘보다 더 둥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시간은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 17분이에요. 그런데 내일 달이 뜨는 시간이 6시가 넘어서거든요. 내일 달이 뜨는 시간이 6시 16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5시 17분 완전히 둥글어서 100% 둥그러진 달은 보기는 어렵고요. 오늘보다는 좀 둥근, 그래도 거의 만월에 가까운 달이 내일 저녁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보이는 달은 바로 이렇게 보이는 달이거든요. 자, 보시면 거의 99.8%죠. 그래서 내일 저녁 달 뜨는 시간은 6시 16분입니다. 내일 해 지는 시간이 6시 24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해가 6시 23분에 지는데 그거보다 1시간 이상 일찍 달이 뜨지만 내일은 6시 24분에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시간이 6시 16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달이 뜨고 해가 지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구를 기준으로 해와 달이 거의 정반대편에 놓였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해와 달이 정반대편에 놓일 때 달이 가장 둥그러지고 만월이 되는데 우리가 음력으로는 음력 15일은 음력 1일부터 14일이 지난 것이 음력 15일 보름이기 때문에 보름달은 완전히 둥글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난 설날이 2월 12일,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이었죠. 음력 1월 1일에는 달이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었죠. 그래서 지난 1일 날에는, 그러니까 설날에는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면서 달이 전혀 안 보였죠. 그때부터 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커졌는데요. 달이 이런 모양이 바뀌는 주기가 약 29.5일입니다. 이런 29.5일인데, 실제로 이 달이 보름이 될 때까지 달이 도는 궤도가 타원이에요. 타원이라는 것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달 뜨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작은 화면을 위에다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달이 뜨면은 달이 보이면 그때 가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은 달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 궤도가 타원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먼 원지점을 돌아올 수도 있고 가까운 근지점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이 보름달이 될 때까지 거쳐온 길을 보면 40만 킬로가 넘는 약 40만 4,500km 먼 원지점을 돌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14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완전히 둥근 보름달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내일 이 달이 만월이 된 다음에 다시 사기 되는 음력 1일이 될 때까지는 근지점을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에 사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15일 달, 보름달이 항상 둥글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실제로 보름달이 뜨는 날보다는 실제로 그 다음날 더 둥근 달이 뜰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달이 뜰 때 근지점을 돌아서 보름달이 될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전날 이 보름달보다 둥근 만월이 뜨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은 있습니다. 아무튼 달이 지구를 도는 궤도가 타원이기 때문에 원지점을 돌아오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더 보름이 되는 다음 날 좀 더 둥근 달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달이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자리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태양이 도는 길을 황도라고 하죠. 황도에는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탄생 별자리 아시죠? 탄생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날 해가 있는 별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태양이 도는 황도를 30도씩 12등분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춘분부터는 양자리, 그 다음에 황소자리 이렇게 나눈 건데, 보름달은 이 태양의 정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의 위치는 별자리로 치면 이 거의 그 물고기 자리하고 물병 자리 이쯤에 있는데, 그 반대편인 사자자리 쪽에 보름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이 달이 조금 더 움직여서 사자자리에, 오늘은 앞부분 쪽에 있었는데 내일은 사자자리의 엉덩이 부분 쪽으로 달이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보게 될 달 모양을 저희가 한 달 전에 비슷한 시간에 찍은 달 사진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지난 설날이 되기 전에 음력 12월 마지막 뜬 보름달이에요. 이때도 이번처럼 달이 원지점을 돌아왔기 때문에 15일 날 완전히 꽉 차지 않은 그런 보름달이 떴습니다. 자, 달을 잘 보시면 아래쪽으로 약간 이 크레이터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달이, 해와 지구와 달이 완전히 일직선이 되면 그림자가 거의 없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좀 덜 찼을 경우에는 달은 오른쪽부터 차옵니다. 오른쪽부터 차오기 때문에 왼쪽 부분에 아주 약간,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98%가 좀 넘었죠. 그래서 약간 1, 2% 정도 크레이터의 그림자, 햇빛이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 완전히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면 가장자리 쪽에 약간의 그런 이렇게 흔들림은 있지만 거의 둥근 이런 만월이 뜨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 완전히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됐던 그 무렵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둥근 달이 됐다가 또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오른쪽에 약간 크레이터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부터 약간 이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하얀 달, 반달이 되고, 보름 정도가 지나면 달이 해와 일직선이 되면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음력 1일, 사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음력 1일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력 날짜를 정할 때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날, 그날을 음력 1일로 정했기 때문에 음력 1일에는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력 15일, 보름날에는 둥근 만월이 뜰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만월보다 좀 작은 왼쪽이 약간 덜 찬 그런 달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1년에 보름달이 몇 번 뜰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달이 있습니다. 윤 4월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치면 13번의 보름달이 뜹니다. 그 중에 대보름이라고 이름 붙여진 달은 딱 한 번, 이번 정월 대보름밖에 없죠. 그래서 자, 보시면 정월 대보름은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밤새면서 데이트한 날이었어요. 2월 14일이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발렌타인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는 이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이 통행금지가 풀리는 날이 1년에 2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정월 대보름이고 그 다음이 4월 초파일이었다고 합니다. 보름달이 뜬 날, 보름달 아래서 젊은 연인들, 뭐 젊거나 나이 들어 상관이 없겠죠.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이 바로 이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 물론 정월 대보름뿐만이 아니라 보름달이 뜬 날은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춤추며 놀았고 또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로등이 없었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강길을 다니기가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보름달이 뜬 날, 이런 날을 기해서 음력 보름달을 기해서 서로 만나고 데이트하고, 특히 정월 대보름날은 밤새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밤새서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만나긴 어려우시겠지만 마음으로라도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신윤복이 그렸던 그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월야 밀해인데요. 둥근 보름달 아래 두 연인이 데이트하는 모습, 그 옆에서 다른 여인이 좀 시기심 나게끔 질투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월화정인이란 그림이에요. 신윤복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속에는 보름달이 아닌데 이게 왜 보름달 이야기를 하느냐?
자, 제가 한 10년쯤 전에 발표를 했던 게 바로 이 모습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위로 볼록한 달이 보이죠? 사실은 이 달이 보름달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야상경이라고 나옵니다. 야상경. 밤 자정 무렵에 이런 달이 뜰 수가 없죠. 달이 보이는 이유는 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둥근 볼록한 면 위쪽으로 해가 보이는 건데, 둥근 달이 이 달 모양의 볼록한 면이 위를 향한 거 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달이면 낮에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정 무렵에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둥근 보름달일 거고, 그때 월식이 일어나가지고 가려졌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연인이 월식이 일어난 줄 알고 만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름달이 떠서 데이트하러 만났는데 우연하게 그날 밤 좀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하다 보니까 달이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월식이 있는, 좀 더 분위기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벌써 이 월화정인 1789년 8월 21일 날 두 연인이 만났다. 제가 발표한 지가 벌써 10년이 정도 됐던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보름달 뜬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보름달이 상당히 풍요와 아주 이 행운을 주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1년에 제일 먼저 뜨는 정월대보름. 자, 지금 제 뒤에 하늘에 아직도 달은 올라오지 않는데요. 자, 지금이 5시 46분쯤인데요. 이제 희미하게 구름 속으로 이제 달이 올라왔을 텐데 조금 더 밝아져야지 달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망원경으로 열심히 달을 찾고 있는데 지금 거의 올라올 때가 됐는데요. 지금 이 해가 지고 나면은 달빛이 좀 더 선명해져 가지고 잘 보일 텐데 아직은 옅은 구름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 뒤에 하늘을 좀 저를 한번 비춰주세요. 자, 제 뒤에 보면 뒤에 동쪽 하늘에 옅은 구름이 좀 껴 있는데요. 저 정도 구름이면 보름달을 보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해가 구름 속으로 서쪽 하늘로 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름달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일기예보는 굉장히 맑았는데 옅은 구름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보름달이 충분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쪽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짙은 구름이 아니기 때문에 옅은 구름을 뚫고서는 보이겠는데요. 근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름달이 보이기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 정월 대보름과 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라이브 시작한 지 한 20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달을 못 보여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뭐 하늘의 뜻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시는 동안에 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정월 대보름은 1년 중 달에 대한 세시 풍속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 자, 다시 한번 PPT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1년 중 세시 풍속이 가장 많은 날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죠. 자, 달집 태우기. 그러니까 달집을, 볏짚 같은 걸로 달집을 만들어서 태우면서 한 해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날려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 해의 모든 근심 걱정을 정월 대보름, 한 해의 첫 번째 뜨는 보름달을 보면서 다 태워버린다 하는 뜻으로서 달집 태우기 행사가 마을마다 다 열렸었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달집 태우기 행사도 대부분 언택트,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했던 것이 이렇게 지신 밟기. 자, 그래서 땅의 악한 기운들, 사악한 기운들을 다 밟아주면서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지신 밟기 행사도 전국적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달맞이 하는 행사. 오늘 우리가 달맞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달이 보이지 않지만 좀 있으면 달이 보일 것 같아요. 달맞이 행사를 갖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치마에다 달을 받는 삼신 달받기 행사,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달을 치마에 받아가지고 삼신 할매한테 이제 아들 낳아달라, 딸 낳아달라 이렇게 비는 이런 삼신 달받기 행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쥐불놀이죠. 근데 쥐불놀이는 원래 정월 대보름 행사가 아니라 이 정월 음력 1월 달에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꼭 정월 대보름 날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점을 치는 게 있었어요. 달점.
점 치는 거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달점을 치는데, 달점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드리면, 달이 뜰 때 색깔이 어떠느냐, 또 뜨는 위치가 어떠느냐, 달이 뜨는 시간이 어떠느냐를 가지고 점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들이 사실은 과학적인 내용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달이 뜰 때 색깔이 붉으면은 가뭄이 들고 하얗면은 장마가 진다. 이런 것이 이제 달점, 정오대보름의 달점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달이 붉은색으로 뜨는 것은 지평선 근처에 먼지나 안개가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번처럼 아마 만약 오늘 해가 진 다음에 달이 떴다면 약간 불그스레한 달이 떴을 겁니다. 지평선 근처에 옅은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달의 색깔이 붉냐 희냐에 따라서 가뭄이 지고 장마가 온다는 건 다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거고요. 달이 뜨는 날, 그러니까 정오대보름 날 동쪽 지평선에 안개나 먼지가 얼마나 많느냐, 그거에 따라 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달이 뜨는 위치에 따라서 또 해안가나 산촌에 풍년이 온다. 북쪽으로 달이 치우쳐서 뜨면 산촌에 풍년이 오고 남쪽으로 치우쳐 뜨면 해안가에 풍년이 온다. 이렇게 달점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보름달은 태양과 정반대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태양이 가장 남쪽으로 가는 날이 동지죠. 그래서 달이 가장 북쪽으로 치우쳐 뜨는 날은 동지에 가까울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동지에 가깝게, 동지가 12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설날이 1월 달에 있으면 그러면 정오대보름달이 1월 하순이나 2월 초에 뜨겠죠. 그때는 북쪽으로 좀 치우쳐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촌에 풍년이 오는 거고, 지금처럼 2월 하순경에 뜨면, 이번은 설날이 2월 중순에 있었으니까 하순에 달이 뜨죠. 이러면 해안가에 풍년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의미가 없죠. 실제로 동지에 가까울수록 이게 북쪽으로 달이 치우쳐뜨린 거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게 풍년, 어디에 풍년이 오는 것다, 지구의 기후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뜨는 시간을 가지고도 풍년과 흉년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처럼 올해처럼 해가 있을 때 달이 뜨면 흉년이 진다라고 점을 쳤다라고 해요. 그리고 해가 있을 때, 해가 지고 나서 이 달이 뜨면 풍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이 원지점, 지구에서 먼 원지점을 돌아서 보름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차지하는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달이 뜹니다. 만약에 달이 근지점, 좀 짧은 이 길을 택해서 보름이 됐다면 아마 해가 진 다음에 달이 떴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것이 흉년, 풍년과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달의 공정 궤도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풍년, 흉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달을 보면서 많은 소원들을 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빌다 보니까 달의 색깔이라든가 뜨는 위치, 시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이런 풍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빌었던 거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특별하게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따 달을 보여드릴 건데, 자, 아직까지는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달이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달이 보이게 되면, 자, 오늘은 해가 있을 때 달이 뜨면, 달이 약간 하얀색으로 떠요. 그래서 달이 하얀색으로 뜬다는 건 뭐냐 하면, 해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밤에 보이는 달은 노랗게 보입니다. 하지만 낮에 보이는 달들은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얀 달이 뜬 걸, 낮에 뜬 걸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낮에는 하얀 달이 뜰까요? 여러분들, 자, 달의 색깔이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평선 근처에 먼지가 많을 때는 붉은 달이 뜨기도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낮에 보이는 달은 하얀색이에요. 밤에 보이는 달은 노란색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낮에 뜨는 달은 하얀색일까요? 자, 다시 한번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한테는, 자, 제가 이 YTN 시청하신 분이나 저희 쪽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요번 문제는
5분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5분한테 먼저 답을 올려주시는 분들 선착순 5분이에요. 왜 낮에 뜨는 달은 하얗게 보일까요? 자, 낮에는 달이 하얗게 보입니다. 밤에는 해가 노란색 별이기 때문에 노란 햇빛을 받은 달빛은 노르스름하게 보여요. 하지만 낮에는 하얗게 보입니다. 낮에 달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낮에 달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자, 제가 한 30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 댓글로 정답 맞히는 분한테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왜 낮에는 달이 하얗게 보일까요? 자, 낮에 달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 자, 지금 제 뒤로 얇게 구름이 좀 보이죠? 그래서 구름을 뚫고 달이 보이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가 7시까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둥근 이 정월 대보름달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낮에 보이는 달은 하얀색일까요? 낮에 보이는 달이 하얀색인 이유. 자,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자, 바로 이거예요. 자, 하늘이 파랗죠, 낮에는. 달이 원래 노란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섞일수록 하얘진다. 그죠? 빛은 섞일수록 하얘진다. 자, 빛은 섞일수록 하얘진다. 지금 화면이 안 나왔네요. 자, 낮에 달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낮에는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파란 하늘에 노란 달빛이 섞여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색은 칠할수록 검은색이 되지만 빛은 섞일수록 하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보이는 달은 해와 달 사이에 우리가 달을 볼 때 그냥 노란 햇빛이 비친 달빛만 보게 되지만 낮에는 노란 달빛과 우리 사이에 파란 하늘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섞여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달이 올라오면 하얗게 보일 텐데 하얀 구름 너머에 하얀 달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달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 좀 들으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30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선명한 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5시 5분경에 달이 분명히 떴는데 지금 옅은 구름이 있다 보니까 달이 좀 더 밝아져야 될 것 같아요. 달이 좀 더 밝아지려면 해가 좀 더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 뭐 하늘의 중간 부분부터는 구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시간은 앞으로 한 1, 20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달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달. 우리가 가장 하늘에서 친숙한 대상이 달이죠. 자, 물론 1609년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달이 울퉁불퉁한 그런 지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달이 또 다른 세계고 지구와 달리 공기가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도 알려졌고,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달에 대한 많은 그런 신비들이 또 풀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4년 미국에서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번 달에 인류가 가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달, 지구에 가장 가까운 천체이자 우리의 미래에 가장 지구의 여러 가지 우주 전초기지가 될 달, 이 달 모습을 보시면, 자, 이 달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달에 토끼가 있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달 속에 있는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달에 토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물론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토끼가 살 수 없지만 실제로 달에는 토끼의 모양이 있습니다. 달에는 토끼의 모양이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달의 바다라고 합니다. 이 바다 지형이 마치 토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토끼의 귀고요. 여기가 얼굴입니다. 이게 가슴이고, 자, 여기가 엉덩이, 꼬리가 있고, 다리를 오므리고 있고, 절구질하는 몽둥이.
그 다음에 손 이렇게. 그래서 토끼가 이렇게 귀를 숙이고 있고 여기에 얼굴 이렇게 달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달에 이 토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름달이 뜨면 즐거워서 춤추면서 놀았던 거죠. 자, 이 토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달 속에서 토끼의 모양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면 토끼가 절구질하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위가 밝으니까 데이트하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름달이 뜬 날은 나와서 춤추면서 놀았어요. 대신에 달이 없는 금음날에는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날들은 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금음날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금음날 급한 일이 있어 나가서 뭐 넘어지거나 하면 귀신 이야기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귀신들,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몽달 귀신, 뭐 알고 있는 모든 귀신들, 하다못해 도깨비까지도 우리나라 귀신들은 주로 금음날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달 속에서 토끼를 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늑대 인간을 본 거예요. 늑대 인간. 자, 그러면 늑대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자, 서양 사람들은 이 어두운 바다 지형에서 모양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밝게 보이는 육지 부분이죠. 여기에서 늑대 인간의 모양을 찾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늑대 인간의 어깨입니다. 목이고 턱이 있고 이빨, 코가 있고 귀 하나 있고 귀 둘. 이쪽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 팔을 벌리고 있고. 자, 여기에 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쪽에다가 총을 한 방 맞아가지고 뻥! 이렇게 이제 크레이터 큰 게 나와 있죠. 이 크레이터 주변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하얀 흔적들이 보이죠. 자, 이 크레이터 이름은 티코라는 건데, 다른 이 크레이터에 비해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약 1억 년쯤 전, 1억 년쯤 전에 1억 800만쯤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쯤 큰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만든 크레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티코 크레이터 주변으로는 이 운석 충돌로 인해서 그때 뿜어져 나왔던 여러 가지 분출물들이 아직까지도 이 방사형으로 많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름달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늑대 인간의 모양을 봤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늑대 인간의 모양을 봤으니까 보름달 뜨면 무서워서 밖에 안 나간 거예요. 무서워서 밖에 안 나가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면 굉장히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귀신들, 드라큘라를 비롯해서 늑대 인간 같은 서양 귀신들은 달이 가장 둥글게 뜬 보름달이 뜬 날, 그때 늑대 인간을 갖다가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보름달이 뜬 날을 가장 무서워했고,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면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가리켜서 블루문, 한 달에 보름달이 한 번 뜨면 그날은 밖에 못 나갔는데 2번씩이나 뜨면 2번이나 못 나가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뜰 때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가리켜서 우울한 달. 지금 달이 굉장히 높이 올라왔네요. 달이 이제 보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가지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2번 화면을 먼저 보여주세요. 자, 2번 화면을 갖다가 자, 달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지금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달이 보여요. 자, 한번 당겨 보세요. 자, 지금 달이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보입니다. 저는 보이는데, 자, 제가 피할게요. 자,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달이 보이는데, 자, 아직 안 보이나요? 화면에서는. 자,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지시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달이 보이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달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 화면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자, 화면이 좀 나타났네요. 화면이 나타났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의 중간 쪽으로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달이 보이고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한 10분만 지나면 좀 더 선명해 보일 것 같고, 해가 지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좀 더 망원경으로 당겨가지고 확실하게 달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움직였습니다. 자, 1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1번 화면. 화면 1번으로 바꿔주세요. 자, 지금 망원경으로 굉장히 희미하게 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희미하게 지금 하얀 달이 보이죠? 자, 지금 드디어 구름 속에서 희미하게 하얀 보름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것을 망원경으로 먼저 구름 속에 있는 달을 잡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선명해질 것 같고요. 자, 지금 구름 속에 있기 때문에 달이 아직은 좀 희미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선명하게 보일 것 같고요. 자, 지금 일반 카메라로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구름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줌을 한번 해주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아직은 굉장히 희미합니다. 자, 1번 카메라로 다시 바꿀게요. 망원경 화면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구름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선명한 달을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자, 해가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6분 정도 됐는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오늘 해 지는 시간이 6시 23분입니다. 6시 23분이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 좀 더 선명한 그런 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달이 선명하게 보이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토끼를 보게 될지 늑대인간을 보게 될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망원경 속으로 희미하게 달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저희가 언택트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 스태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저도 스태프들하고 좀 한 2m 정도 거리 떨어져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마스크를 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다시 쓰겠습니다. 근데, 충분하게 저희들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보름달이 좀 더 선명해질 때까지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늑대인간하고 토끼. 그래서 아마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늑대인간이 있는 그런 무서운 달이었기 때문에 보름달이 뜬 날은 밖에 주로 안 나갔고, 우리는 보름달 늑대인간이 아니라 토끼가 있는 달이었기 때문에 달이 있는 날 주로 밖에 나가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달을 자세히 보시면 토끼나 늑대인간도 보이지만 다람쥐가 알밤 까먹는 모습도 보여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1번 카메라를 위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1번 카메라 위에다 올리시면 희미하게 지금 달이 좀 더 선명해 보이면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토끼도 있고 늑대인간도 있지만 그냥 보시면 이렇게 다람쥐 얼굴처럼 보이고 다람쥐 손, 발, 꼬리, 다람쥐가 알밤 까먹는 그런 모습처럼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 속에는 달 속에서 토끼가 보일지 늑대인간이 보일지 다람쥐가 보일지 좀 더 달이 선명해지면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 그림 속. 자, 달을 보면서 두 남녀가 손 붙잡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두 그림 속에 있는 연인들 중에서 어느 쪽 연인이 더 다정해 보일까요? 자,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느 쪽 연인이 더 다정하게 보일까요? 자, 똑같은 보름달입니다. 오늘 밤에 뜨는 보름달인데 두 개의 차이는 달 속에 있는 토끼의 모양의 토끼의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토끼의 방향이 좀 다른데, 자, 왼쪽 그림은 토끼의 귀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토끼의 귀가 위를 향하고 있어요. 토끼의 귀가 아래를 향한 것과 위를 향한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달은 떠오를 때, 보름달은 떠오를 때 토끼의 귀가 위를 향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떴을 때는 토끼의 귀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질 때는 토끼의 귀가 아래를 향해서 집니다. 자, 가장 높이 떴을 때 이 달이 바로 가장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아래쪽이 남극, 위쪽이 북극, 토끼의 귀, 큰 귀가 있는 쪽이 바로 달의 적도입니다. 그래서 달이 떠오를 때는 귀부터 떠오르고
질 때는 귀부터 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한번 아까 그림 보여드릴게요. 왼쪽 그림은 달이 지고 있는 거죠. 보름달이 지는 시간은 태양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새벽이에요. 그래서 왼쪽 그림은 서해안에서 새벽에 달 보면서 손 붙잡고 있는 분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토끼 귀가 위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이 떠오르는 겁니다. 동해안에서 저녁 때 해가 지고 난 다음 저녁 때 보름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두 연인이 손 붙잡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쪽 연인이 더 다정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왼쪽 커플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새벽에 있는 거고, 오른쪽 연인은 해가 지고 난 다음 저녁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추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이 비행기가 저녁 비행기일까요? 아침 비행기일까요? 토끼의 귀가 위를 향하고 있죠. 토끼의 귀가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달이 떠오르는 저녁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자, 토끼의 귀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달이 떠오른다는 뜻이고, 이 비행기는 달이 떠오르는 동쪽에서 반대 방향 서쪽으로 저녁 때 날고 있는 그런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토끼의 귀가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름달이 지고 있는 거죠. 보름달이 지는 시간은 새벽이나 아침 시간이죠. 거의 아침 무렵에, 새벽 무렵에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뜰 무렵 서쪽 하늘에 보름달이 지고 있을 때 비행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아침, 새벽 비행기가 되겠죠. 그리고 달이 서쪽으로 지는데 동쪽에 해가 뜨면서 하늘이 붉은 여명이 있기 때문에 붉은 여명에 비춰가지고 비행기가 붉게 빛나는 겁니다. 이 비행기의 원래 색깔은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이 보름달 동쪽에 해가 뜨면서 붉은 여명이 있기 때문에, 황혼이 있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토끼의 귀의 방향에 따라서 떠오르는 달인지 그리고 지는 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옅은 구름 속에서 아직 달이 안 보이는데요. 일기예보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좀 달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좀 더 사진을 볼게요. 자, 오늘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달 보면서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아직 소원을 못 빌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러운데요. 자, 근데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올해같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보름달을 보면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기를 빌어야 되는데 이 구름 속에서 달이 우리의 소원 비는 걸 자꾸 막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토끼의 귀가 밑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달이 지고 있는 새벽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토끼의 귀가 위를 향하고 있죠. 위를 향하니까 보름달이 뜨고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방향을 보면 왼쪽은 달이 지고 있는 서쪽, 오른쪽은 달이 뜨고 있는 동쪽이 되겠죠. 이렇게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름달을 보면서 토끼의 귀가 위로 가 있으면 저녁, 밑으로 가 있으면 새벽, 그죠? 이런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 속에 있는 토끼의 모양, 그리고 달 속에 있는 늑대 인간의 모습도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달 모양 속에 있는 토끼의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이제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의 모습인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토끼의 귀가 있는 쪽이 바로 토끼의 귀가 있는 쪽이 적도예요. 이쪽에 태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름달이나 상현달이나 초승달이나 다 가운데 부분에 토끼의 귀가 있습니다. 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달의 정중앙, 해가 비치는 정중앙 쪽에 토끼의 귀가 있어요. 이렇지 않은 달은 진짜 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또 발견했거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아마 이 그림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바로 뭐냐 하면 1609년 갈릴레이가 최초로 천체망원경을 발명해가지고 달을 스케치한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델리우스 눈치우스라고 하는 갈릴레이가 쓴 책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인류 최초로 천체 망원경을 발명한 갈릴레이가 달을 보고 처음으로 스케치를 한 건데요. 이 그림 속에 있는 달이 반달인데, 상현달인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토끼의 귀가 가운데 있지 않고 위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달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을 수 없는 달이거든요. 지구에서 볼 때 토끼의 귀가 항상 가운데 있는 달입니다. 반달은. 그런데 갈릴레이가 그린 그림에서는 위에 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 자, 제가 나름대로 추론해 보면 갈릴레이가 당시에 만든 망원경은 굉장히 작은 망원경입니다. 시야가 넓지 못했어요. 한 번에 달을 반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갈릴레이는 자, 반달일 때 이 달의 아래쪽부터 스케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달이 금방금방 움직이니까 망원경으로 하루에 다 그림을 못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 상현달이 거의 보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에는 자, 그날 그 해에 1609년에 1월 20일 날 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고 바로 얼마 안 돼서 갈릴레이가 살던 그곳에 이탈리아 파두아 지역에 부분 월식이 있었어요. 그 월식 때의 달 모양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이 월식을 보면 토끼의 귀가 위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입증을 못합니다. 제가 신윤복의 그림 월화정인을 소개할 때는 그래도 자신 있게 발표를 했는데 갈릴레이는 전 세계 최고의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갈릴레이가 스케치를 본의 아니게 다르게 했다라고 주장하기가 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만 좀 쓰고 말았는데요. 아무튼 갈릴레이가 그린 반달 그림은 정확한 반달은 아닙니다. 자, 뭐냐면 아래쪽에는 이렇게 크레이터의 그림자들이 보이지만 위쪽에는 그림자가 안 보여요. 보름달의 경우에는 정면에서 해가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비치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갈릴레이가 썼던 망원경의 망원경의 시야는 달을 전체적으로 보일 수가 없고 반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반달일 때 그리기 시작했는데 완성시킨 것은 보름때가 아니었을까. 근데 우연하게도 그때 월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까. 물론 제가 입증을 할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과학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만 천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달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본 건데요. 또 하나 그렇지만 또 의문되는 것은 위대한 천문학자였던 갈릴레이가 아무리 망원경을 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 달의 월식이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갈릴레이가 처음 그렸던 상현달 모습이 상현달에서부터 이 보름달 때까지의 그런 시간에 그렸던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제가 이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조금 주저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갈릴레이의 시드리우스 눈치우스 책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달 스케치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하나, 아직까지도 이 구름 속에서 달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구름이 조금 짙어졌는데요. 지금 해가, 현재 시간이 6시 18분, 앞으로 5분 정도면 해가 질 것 같은데요. 해가 져서 좀 더 어두워져야지 달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상은 7시까지 중계를 하기로 했는데요. 달이 보일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래도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시려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들이 갑자기 많이 끼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거 충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구름이 낀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끼더라도 좀 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달이 밝아지기 때문에 달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방송은 보름달이 보일 때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쉬시면서 이 빌 소원이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가 지나서 빨리 물러가길 바라는 이런 소원들을 많은 분들이 함께 달을 보면서 빌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5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구름 속으로 희미한 보름달이 얼굴을 비쳤다 말았다. 지금은 다시 또 구름이 조금 짙어졌어요. 그래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밤에 달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실 기회를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제가 PPT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 위쪽으로 저희가 이 망원경으로 달을 잡고 있는데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자, 제가 보름달을 가지고 시간을 찾는 방향과 시간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초승달이나 금음달을 가지고 방향과 시간을 아는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이 지도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달 모양 그려오는 숙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또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방학 숙제로 달 모양 그려오는 숙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왜 그리는지 모르고 사실 선생님들도 이걸 왜 그려오게 하는지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달이나 해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 남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제일 높이 섰을 때를 남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해와 달을 제주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자, 해와 달이 제주도면 자, 왼쪽이 동해안이죠. 성산 일출봉이 있으니까 오른쪽이 서해안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해와 달이 보이면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과학은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우리는 북반구에 살기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은 남쪽에서 움직입니다. 이제부터 해와 달이 보이면 그쪽을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은 오른쪽, 서쪽에 해가 있는 거고요. 왼쪽으로 볼록한 달은 왼쪽, 동쪽에 해가 있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해는 떠오르는 해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볼록한 금음달은 새벽에 보이는 거고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은 오른쪽, 서쪽에 해가 있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해는 진해이기 때문에 저녁 하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왼쪽으로 볼록한 달은 새벽달,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은 서쪽, 저녁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달 모양을 보시면 해질 무렵은 자, 지금 정도 시간이죠. 자,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들이 바로 저녁달이에요. 오른쪽에 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서쪽이라 그랬죠. 서쪽에 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들이 저녁달인데 보름달은 해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보름달은 해가 질 때 떠오르는 거고 새벽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새벽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 왼쪽으로 기울어진 달들을 새벽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은 역시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해가 떠오를 새벽에 서쪽 하늘로 지게 되겠죠. 그래서 달이 가늘면 가늘수록 해와 가까이 있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볼록한 초승달은 저녁달, 왼쪽으로 볼록한 금음달은 새벽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신윤복이 그렸던 야금 모행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지금까지 한 50분 정도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그림을 보는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이 그림 속에 양반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옆에 기생과 같이 지나가다가 술락꾼한테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양반이 술을 많이 마셨을까요? 조금 마셨을까요? 자, 힌트는 달 모양에 있죠. 달 모양을 보시면 달이 왼쪽으로 가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늘게 기울어져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금음달, 새벽달인 거죠. 자, 새벽달이 이 정도 올라올 때까지 술을 마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마신 거가 되겠죠.
물론 뭐 이 양반이 뭐 일찍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양반이 저녁 때부터 술을 마셨다면 거의 새벽녘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달 모양을 보면서 시간과 방향을 추론할 수 있는데,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자,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도 오른쪽 위에 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달이 어떤 달이에요? 왼쪽으로 볼록한 금음달이죠. 자, 이 달 모양이 바로 고흐가 그 당시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를 지역의 정신병원에 좀 입원해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잠 못 이루면서 새벽에 스케치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 그림이 그려진 때가 바로 1889년 6월 23일경 새벽 시간이다 라고 이제 추론을 해냈던 거예요. 이렇게 달 모양을 보면서 이 그림이 그려진 시간이 언제고 어느 때인가. 고흐의 그림에는 옆에 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날짜를 갖다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신윤복의 야금 모양은 달 모양만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벽녘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동자가 갖고 있는 이런 모자를 보고서 겨울철, 신윤복이 살았던 어느 해 겨울에 금음달이 뜬 날, 그 새벽에 그렸던 그림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달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슈퍼문 얘기 들어보죠. 슈퍼문이 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슈퍼문은 평소보다 큰 달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구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커 보이겠죠. 그때 지구에 가장 가까워졌을 무렵, 즉 근지점 무렵에 보이는 달을 슈퍼문이라고 하고, 멀리 있을 때 평소보다 어두운 별을 작아진 별을 미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과 지구의 평균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쯤 되는데 근지점이 되면 달과 지구의 거리가 한 35만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커 보이겠죠. 그리고 멀어지면 40만 킬로미터가 넘어갑니다. 조금 더 작아 보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 슈퍼문과 미니문의 차이는, 슈퍼문의 경우는 보름달일 때 달이 가장 가까운 근지점 근처일 때는 슈퍼문, 가장 먼 원지점 근처일 때는 미니문이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달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하늘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 화면 한번 켜줘 보세요. 희미하게 달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분명히 이 안에 달이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자, 이제 해가 좀 전에 졌습니다. 이제 조금 해가 지고 약 30분 정도가 지나면 하늘이 좀 어둑어둑해져요. 그때가 되면 모를까. 아직은 저도 눈으로는 하늘에서 이 달이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 줌으로 한번 제 뒤에 있는 하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뒤에 보면 제 뒤에 바로 달이 보입니다. 자, 제 뒤에 달이 보이거든요. 자, 제 뒤에 줌을 아웃 해주세요. 줌을 아웃 해가지고, 자, 줌을 아웃해서 보시면, 자, 제 뒤에 희미하게 달이 보여요. 그죠? 제 뒤에 희미하게 달이 보이는데, 워낙 구름 속에 있다 보니까 희미해가지고 이 줌을 하면은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뒤로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달이 보입니다. 지금 해가 지고 나서 아직도 한 3, 4분밖에 안 지나기 때문에 좀 더 하늘이 어두워지면 저 정도 구름이면 충분히 달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시간 가까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 원래 오늘 계획은 제가 보름달 보여드리면서 말을 조금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시간째 달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계속 말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오늘 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YTN과 함께하는 청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의 정월 대보름 달맞이. 자, 다시 한번 좀 1번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자, 정말 희미하게 유령처럼, 고스트처럼 구름 속에 달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을 뚫고 달이 좀 선명하게 보이려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더 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달이 선명해지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PPT로 가고 이 달 1번 카메라는 위쪽에 살짝 올려놓겠습니다. 1번 카메라 위쪽에 살짝 올려가지고 좀 더, 자, 아까보다 좀 더 선명해졌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또 평소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달이 뜨거나 질 때는 굉장히 커 보여요. 우리가 슈퍼문 뜨는 날 밖에 나와서 보면 굉장히 큰 달이 뜨죠. 근데 슈퍼문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달은 뜨거나 질 때 지평선 근처에 있을 때 굉장히 커 보입니다. 높이 뜨면 조금 작아 보여요. 그 이유는 자, 바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이유인데요. 우리는 보통 하늘이 방구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머리가 인식하는 것은 머리 위에 하늘은 가깝고 지평선 쪽에 하늘은 멀다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비행기나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면 가깝게 보이죠. 하지만 지평선 쪽에 있으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방구라고 알고 있지만 머리가 인식하는 하늘은 접시 모양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천정 쪽은 가깝고 지평선 먼 접시 모양의 하늘을 머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두 개의 달이 똑같은 달이에요. 하지만 두 달 중에서 어느 게 더 커 보입니까? 위쪽에 있는 달이 더 커 보이죠? 자, 우리가 머리가 철길은 같은 간격이지만 저 멀리 갈수록 더 작아진다고 느꼈기 때문에 작아진 철길 위에 똑같은 크기의 보름달이 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보름달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달이 크게 보이는 그런 이유가 뜨거나 질 때 달이 크게 보이는 이유가 수천 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품어왔는데 그 의문의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답은 착시현상이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착시현상 때문에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착시현상 때문에 커 보이는 달을 작게 보이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저를 한번 비춰주실래요? 자, 이 달이 뒤에 있을 때 그냥 보면은 커 보여요. 근데 저처럼 달을 뒤로 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가랑이 사이로 달을 보면 달이 작아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랑이 사이로 달을 보면 우리가 머리 위에 달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못 믿으시는 분들은 자, 지금 지평선에 달 보이는 데 계시는 분들은 뒤돌아서 가지고 가랑이 사이로 한번 달을 보세요. 달이 작아지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를 때나 질 때 커 보이는 달이 자, 제 뒤에 달이 굉장히 이제 많이 선명하게 나오네요. 아직은 구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초점은 안 잡히는데 제 뒤에 그래도 달이 꽤 나름대로 선명하게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달을 좀 더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확대해 주세요. 달을. 자, 제 뒤에 제가 가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정월 대보름달이 구름 속에서 수줍게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자, 1번 카메라를 한번 바꿔주실래요? 망원경으로 한번 찍은 걸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법 그래도 달이 둥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에 그림자가 지나가는 모습들이, 달에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저는 망원경으로 달을 볼 때 구름 지나가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달에 구름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름이 조금 더 옅어지고, 그 다음에, 달이 좀 더 밝아지면, 좀 더 멋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월 대보름달이 구름을 뚫고 아주, 이 구름이 지나가는 속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름달. 자, 올해 처음 뜨는 가장 둥근 보름달, 정월 대보름달입니다. 자, 정월 대보름달이 보이는데 아직은 달 속에 있는 토끼나 늑대 인간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토끼의 귀가 위쪽에 살짝 보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떠오르는 달, 제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달 모양 잠깐 보고 계세요. 제가 화면 한번 찾아드릴게요. 자, 지금은 달이 떠오르는 때이기 때문에 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달은 떠오를 때는 이렇게 왼쪽 동쪽에처럼 토끼의 귀가 위로 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왼쪽에 동쪽 위에 있는 이 달이 현재 뜨는 달이거든요.
이런 모습, 달 토끼 모양을 현재, 자, 1번 카메라 다시 한번 바꿔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위쪽으로 희미하게 토끼의 귀가 보여요. 자, 물론 평소에 잘 보이던 달이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구름 속에서 우리를 애먹일지 모르는데 지금 토끼의 귀가 위를 향한 상태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구름이 이렇게 달 앞을 가리고 있는데 좀 더 지나서 현재 시간이 6시 34분입니다. 자, 34분인데 조금 더 지나서 해가 지고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조금 더 지나서 이 해가 좀 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달이 좀 더 선명해지고 그러면 구름을 뚫고서도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정월 대보름달 옆으로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에 달이 가듯이 자, 구름이 달 밑으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달의 토끼의 지형이 모습이 위쪽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토끼의 귀가 위쪽으로 보이고 지금 늑대 인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현재 늑대 인간의 머리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자, 4번 화면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제 그림과 달 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자, 4번 그림 위에다가 달 모양을 한번 겹쳐줘 보실래요? 1번 카메라를 위에다 올려주세요. 자, 너무 또 달이 작아가지고 잘 비교가 안 되실지 모르는데 지금 토끼의 귀를 위로 해고서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뜬 지는 좀 됐는데 벌써 달이 뜬 지가 1시간 반 이상 지났는데 1시간 반 가까이 지났는데 실제로 이 구름 때문에 하늘이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고 구름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달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1번 카메라. 자, 조금 더 아까보다는 선명하게 토끼의 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원경의 초점을 조금 더 자세히 맞춰보겠습니다. 자, 네, 이제 토끼의 귀가 좀 더 자세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자, 이제 현재 시간이 6시 35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아직은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지만 자, 2021년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달입니다. 우리를 1년 동안 괴롭혔던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나기를 정말 많은 분들 이 달을 보면서 기원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저희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이 2월 중순부터 저희 비수도권이 코로나 거리두기 1.5단계로 바뀌면서 50%의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끝나는 대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달 구경을 하실 수 있거든요. 충주에 계신 분들은 달을 보러 오셔도 되는데요. 자, 아무튼 올해는 코로나가 빨리 다 물러가서 웃으면서 별 볼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달이 굉장히 나름대로 선명해졌어요. 아까보다는요. 그리고 달을 보시면 왼쪽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아직은 약간은 1% 정도 부족한 그런 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선명한 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하늘에 동쪽 하늘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옆에 주변에 뿌옇게 보이는 것은 옅은 구름이 있기 때문에 구름 속에 이 달빛이 산란돼 가지고 희미하게 빛 번짐이 있는 거예요. 자, 구름을 뚫고서 달이 올해 첫 번째 정월 대보름달이 저희한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를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월 대보름 보면서 소원 빌라고 하는데 자, 달이 거의 뜨고 나서 1시간 반 만에 구름 속에서 저희한테 모습을 비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달이 선명해지면 좀 더 이 망원경으로 잡은 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뒤에는 이제 2번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제는 하늘이 많이 어두워졌죠. 아까보다는요. 그래서 제 뒤로 달밖에 안 보여요. 자, 이 카메라 가지고 한번 달을 한번 줌으로 한번 당겨 봐 주실래요? 자, 카메라 가지고 한번 달을 한번 줌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좀 더 당겨 쭉 가보세요. 초점을 좀 맞춰 주시고요. 반대입니다. 구름 속이라서
이 줌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1번 카메라로 가겠습니다. 그냥 1번 카메라로 달을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망원경으로 보이는 달이에요. 자, 아직은 구름이 많기 때문에 2번 카메라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달이 좀 더 선명해질 때까지 달을 위에다 놓고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카메라는 위로 올리고 이 PPT 화면을 준비해 주세요. 자, 1번 카메라는 위로 올려주세요. 달을 갖다 위로 올려주세요. 자, 달 모습이 좀 더 선명해질 때까지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1년이 가죠. 달이 지구를 돌면서 한 달이 갑니다. 이 해와 지구와 달이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달력을 만들 때 양력은 해가 움직이는 그런 궤도, 지구와 태양을 도는 이 궤도를 365개로 나눈 것이 1년 달력이에요. 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 이 궤도를 또 29에 30으로 나눈 것이 음력 달력입니다. 그래서 양력과 음력은 태양의 위치와 달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양력 날짜를 보면 오늘 태양이 어디 있구나, 음력 날짜를 보면 달이 어디 있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월식이라는 것이 있죠. 자, 월식이라는 것은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면서 이렇게 달이 일부만 보이거나 아니면 붉게 보이는 거예요.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건데 달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붉게 보입니다. 이게 레드문이라고 하는데 블러드문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달이 지구를 돌다가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될 때, 그때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리는데 지구의 대기에 의해서 굴절된 빛 중에 파장이 긴 붉은 빛이 달에 비쳐가지고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것, 이것이 개기월식입니다. 자, 올해 개기월식이 5월 26일 날 있습니다. 자, 저희가 YTN과 함께 또 한 번, 다음번 YTN과 같이 중계를 해드릴 것이 바로 5월 26일 날 저녁이에요. 이날 저녁, 자, 이날 달이 뜨면서 개기월식이 시작됩니다. 개기월식이라는 건 바로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달이 둥글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때가 바로 월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날 5월 26일 날 저희가 7시 36분에 달이 뜨는데 한 8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 달이 완전히 개기식 끝나는 것이 8시 반이에요. 그래서 7시 반부터 8시 사이, 이때 저희가 이거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에서 여러분들에게 브로드문, 개기월식이 되면서 붉은 핏빛 달이 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달이 좀 더 선명해졌는데요. 이번에 큰 망원경으로 잡은 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작은 망원경으로 잡은 거고요. 자, 3번 카메라. 자, 달의 가장자리 쪽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가장자리 쪽으로, 자, 지금 아직은 좀 더 어둡긴 한 것 같은데, 자, 좀 더 방향을 좀 바꿔주시면, 그래서 달의 가장자리 쪽이 보이는데, 이건 좀 더 이따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너무 희미해가지고. 자, 1번 카메라. 자, 1번 카메라는 달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지금 토끼의 귀가 위쪽으로 거의 선명해졌죠. 하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구름 때문에 좀 가려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PT를 좀 보면서 달은 위에다가 걸쳐놓겠습니다. 자, 달이 좀 더 선명해지면 달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5월 26일 날 개기월식, 올해 처음 일어나는 개기월식,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달이 붉은 빛으로 바뀌는 블러드문이 되는 그런 현상을 5월 26일 날 YTN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월식이 한 번 더 있는데요. 11월 19일 날 역시 저녁하는 무렵에, 이때쯤이면 해가 좀 일찍 지겠죠. 자, 이때 역시 해가 뜨면서 일식이 있는데, 이때는 월식이 있는데 부분 월식이에요. 근데 뭐 부분 월식이라고 해도 달의 거의 97%가 가려지기 때문에 거의 개기월식과 비슷한 그런 부분 월식이 있는데요. 이때도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YTN과 같이 라이브로 한번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26일과 11월 19일 두 번의 월식이 있는데, 이 월식 현상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직접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에서 YTN과 함께 유튜브로 라이브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와 달이 만드는 천문현상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식이죠. 일식은 이 달이 해를 가리는 거죠. 달이 해를 가리면서 부분적으로 가릴 때는 부분일식, 완전히 가릴 때는 개기일식, 그리고 달이 멀어졌을 때,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면 작게 보이겠죠. 작게 보이는 미니문일 때 해를 가리면 해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금환일식이라고 하는 반지 모양의 태양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개기일식일 때는 태양 주변에 흰색 태양 대기가 보이죠. 이름 얘기하기 굉장히 싫은데요. 이 태양의 외곽 대기의 이름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천문학에서는 코로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외곽 대기, 개기일식 때만 보이는 이 하얀색 외곽 대기를 바로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기일식을 맨눈으로 보시면 불타오르는 검은 태양, 코로나가 보이면 너무 환상적이에요. 하늘에 보이는 코로나는 굉장히 환상적인데 우리가 보는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 겪는 코로나는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2035년 9월 2일에 개기일식, 불타오르는 검은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오지에서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들지만 앞으로 14년 정도가 지나면 2035년 9월 2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개기일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름달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름달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죠. 보름달은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이 있는 곳의 정반대편에 보름달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지만, 겨울에는 달이 높이 뜬다는 거예요. 하즈 무렵에 해가 제일 높이 뜨고, 동지 무렵에 해가 제일 낮게 뜨지만, 보름달은 태양의 반대이기 때문에 동지 무렵에 제일 높게 뜨고 그리고 하즈 무렵에 제일 낮게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달 뜬 거 보면 겨울에 달 뜬 거 보면 굉장히 높이 떠요. 머리 위까지 거의 달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죠. 그 이유는 보름달은 태양의 정반대편이기 때문에 겨울에 뜨는 보름달은 여름에 뜨는 보름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이 뜬다. 여름에는 달이 낮게 뜬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달이 움직이는 길을 백도라고 하고 해가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사실 황도와 백도가 거의 비슷해요. 한 5도 조금 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해가 움직이는 길이나 달이 움직이는 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황도를 이해하시면 그 근처에서 달도 찾고 해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여기에서 일식 중계하면서 황도, 백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숭아 생각이 나더라고요. 충주가 복숭아로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충주가 사과만 유명한 줄 알죠? 충주에는 명품 복숭아가 있습니다. 충주에서 나는 명품 복숭아의 이름이 하늘짝 복숭아예요. 하늘이 만든 복숭아, 하늘짝 복숭아, 충주 복숭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황도백도 제가 1시간 넘게 이 방송하다 보니까 배도 고파오면서 복숭아 생각이 나네요. 충주의 명품 복숭아, 황도, 이 하늘짝 복숭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밌는 퀴즈 한번 또 내겠습니다. 이 그림 또 유명한 그림이에요. 고우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고우가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 속에는 하나는 일출이고 하나는 월출이에요. 하나는 해가 뜨는 거고 하나는 달이 뜨는 겁니다. 1889년 고우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렸을 무렵입니다. 그 여름에 아르지방에서 일출과 월출을 같이 그린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 중에서 어느 쪽 그림이 일출일까요? 해나 달은 동쪽에 떠오릅니다. 동쪽에서 지금 해와 달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냥 그림만 봐서는 어느 게 일출이고 월출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죠? 지금 밀밭의 밀추수가 끝나고 나가지고 6월달 무렵에 일출과 월출을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이 일출일까요? 오른쪽이 일출일까요? 힌트는 앞에 나왔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죠. 역시 선착순으로 이번엔 정답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3분씩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3분씩 선물을 드릴 건데요. 왼쪽 그림일까요? 오른쪽 그림일까요? 일출이. 달 모양 보면서 제가 30초만 있다가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번 화면 다시 주세요. 지금
달이 아까보다는 좀 더 선명해졌지만 아직도 구름이 있기 때문에 달의 지형 같은 근데 오늘 보름달이기 때문에요. 달의 크레이터 같은 거에 그림자 비치는 건 안 보입니다. 다만 아래쪽 지금 보시면 토끼의 귀가 위에 있는데 그 반대쪽인 토끼의 귀 쪽에 해가 있는 거예요. 해가 진 방향이 바로 토끼의 귀를 따라가면 나오는데 그 반대쪽인 지금 아래쪽 부분에는 약간의 크레이터 그림자가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크레이터 모습이 아래쪽에는 살짝 보입니다. 그 모습을 갖다가 저희가 조금만 더 어두워지면 망원경을 한번 찾아봐 드리겠는데요. 자 실제로 보름달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볼 때는 예쁘지만 이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보름달은 눈으로 볼 때는 낫지만 크레이터의 그림자 빛이 이런 모습을 찾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토끼의 귀가 위를 향하고 있고 아래쪽 부분에만 살짝 크레이터의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크레이터 붙이는 부분에 나오면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정답 발표를 하겠습니다. 달 모양은 그냥 위에다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4번 카메라하고 1번 카메라 위로 올려주세요. 자,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지금 해나 달이 뜨는 쪽은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볼 때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죠. 여름에는 태양이 북쪽으로 치우쳐 뜹니다. 겨울엔 달이 북쪽으로 치우쳐 뜨고요. 이거 여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밀바 추수된 거니까. 여름이면 두 그림 중에서 더 왼쪽으로 치우쳐 뜬 것이 바로 일출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을 보면 오른쪽 그림이 일출이고 그거보다 오른쪽 그림이 일출이고 왼쪽 그림은 이쯤에 달이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일출이 정답입니다. 왼쪽 그림은 월출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출과 월출 고우 그림까지 봤고요.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달이 좀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2024년 이후에 지금 미국의 나사에서는 달에다가 우주정거장도 만들고 우주정거장을 통해서 달에 착륙을 해가지고 기지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달에 예상외로 많은 물이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죠. 그리고 달의 극지방에 가면 얼어있는 얼음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류는 달을 전진기지 삼아서 화성도 가고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우주 탐사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이웃 달이죠. 이 달이고 또 앞으로는 또 달의 관광도 많이 가게 되겠죠.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만든 그 우주선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을 타고서 앞으로 한 3, 4년 후에 이 달 여행 갔다 오는 착륙은 아니라 돌아오는 이런 관광도 한다라고 작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달은 앞으로 인류의 거주지는 될 수 없을지언정 우주 개발에 있는 전초기지가 되거나 아니면 관광지가 되거나 그리고 달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지구는 이 금이라든가 이런 광물들을 땅을 파고 캐야 되죠. 달에는 지구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운석이 떨어져서 뿌려놓고 간 귀한 이런 광물 자원들이 표면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워올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500년 동안 쓸 수 있는 헬륨3라고 하는 핵융합 원료도 달에 많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핵융합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달은 앞으로 인류의 자원과 어떤 자원의 보고로서 또는 우주 개발의 전초기지로서 또는 관광지로서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달에 가서 지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구는 달보다 지름이 4배나 크기 때문에 실제로 보름달보다 면적이 16배나 되는 밝기는 보름달보다 80배쯤 밝습니다. 달에는 구름이라든가 물이 없지만 지구에는 구름과 물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선명하게 햇빛을 반사시킵니다. 저에겐 별로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먼 훗날 달에 가서 지구를 보시면 보름달보다 80배나 밝은 환한 둥근 보름 지구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슬라이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달이 좀 더 밝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달이 둥근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달 모양을 좀 더 보여드리면 조금 더 화면을 밝게 해주실래요?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구름이 지나가기 때문에 달 모양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에 원래 오늘은 계획은 이 달 모양과 달의 아래쪽에 보이는 크레이터의 그림자진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림자진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망원경으로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름 속이래 가지고 희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달은 2021년 정월 대보름달입니다. 자, 오늘 달보다 내일 달이 더 둥글긴 하지만 대보름달은 음력 15일에 뜨는 달이에요. 오늘 달이 확실한 정월 대보름달입니다. 이 달을 보면서 수백 년 동안, 또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달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이 달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의 소원을 한번 빌어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가지고, 오늘이 또 백신 처음으로 접종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자, 백신이 빨리 접종이 되고 코로나가 전 지구적으로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 뜬 둥근 정월 대보름달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기를, 그거보다 더 큰 소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만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달이 좀 더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더 PPT, 몇 장 안 남았거든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초승달 모양이 겨울과 여름이 틀려요. 겨울에 찌는 초승달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과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뜨는 초승달을 젖은 달이라고 하고, 여름에 뜨는 초승달을 마른 달이라고 해요. 접시처럼 생겼잖아요. 접시에 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여서 겨울에 이렇게 수평으로 뜨는 달을 젖은 달, 여름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서 좀 말랐을 것 같다 그래서 여름에 뜨는 초승달을 마른 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달물이죠. 달물이 달 주변으로 한 뼘, 팔을 뻗었을 때 한 뼘 정도씩 긴 원이 생기는 거 달물이라고 하죠. 하늘에 이 날씨가 추우면 더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고층 구름에 이 대류층이 한 10km쯤 되는데, 권운이라든가 권적운이라든가 이렇게 고층에 있는 구름 속에 희미하게 얼음 알갱이들이 좀 있을 때, 희미한 얼음 알갱이들이 달빛이 통과하면서 굴절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퍼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각형 모양의 얼음 알갱이를 달빛이 통과할 때 그것이 옆으로 꺾여서 이렇게 둥글게 비치는 것을 갖다가 달물이라고 합니다. 달물이 주로 추운 겨울에 많이 보이거든요. 여름보다는. 그래서 달무리가 이것은 제가 지난달 1월 25일 날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에서 찍은 달무리예요. 그래서 달무리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현상, 이것도 이야기하기 좀 싫은데 달빛 코로나라는 겁니다. 달무리 말고 달 주변으로 이렇게 둥글게 뿌옇게 보이는 날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붉은색입니다. 이것은 달무리는 얼음 알갱이를 통과하면서 달빛이 굴절된 건데, 이것은 얼음 알갱이가 아니라 이 물방울이에요. 자그마한 물방울 속을 이 달빛이 통과하면서 퍼져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회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달 주변으로 작은 원이 생기면서 바깥으로 갈수록 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바깥쪽이 붉은색이고 안쪽으로 갈수록 이 파란색 쪽이 보여요. 이것을 달빛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죠. 태양의 외곽대기도 코로나고, 달 주위에 보이는 이렇게 둥근 환도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제가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안경에 김이 자꾸 서려요. 그래서 김 서린 안경으로 달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달빛 코로나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뿌연 안경으로 달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바깥으로 갈수록 붉은색이죠. 이게 인공적으로 만든 달빛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달빛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으로 불빛들도 다, 가로등 불빛도 다 이렇게 코로나가 나타납니다. 자, 저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란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번 꼭 봐야 될 것이 개기월식 때 보이는 태양의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에서 예쁘게 뜬 달 주변으로 둥근 환이 보이는 게 달빛 코로나였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코로나라는 소리만 들으면 너무 싫습니다. 자,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하늘에서 예쁜 개길식 코로나와 달빛 코로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이 강의가 거의 이제 슬라이드는 끝나가는데, 자, 달빛을 한번 보면서 제가 달에 대한 퀴즈를 한번 내겠어요.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에 가장 가까운 이웃 달. 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주세요. 정답 올리시는 분들, 맞는 답 올리시는 분들 5분 선정해가지고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달이 없다면, 달이 없어진다면, 달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들이 정답 맞히는 동안에, 망원경으로 보이는 달 모습, 1번 카메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달 보시면서, 자, 둥근 정월 대보름달입니다. 희미하게 구름이 껴있어가지고 완벽한 모양의 달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둥근 달 모양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 속에서 조금만 흐리게 해주실래요? 달 속에서 그러네요. 화면보다는 좀 더 흐리네요. 좀 더 밝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달 속에서 토끼의 귀가 위로 가 있고 희미하게 이 오른쪽에 늑대 인간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자, 정월 대보름달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길 바라는 소원도 빌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퀴즈. 만약에 달이 없다면, 달이 없었다면, 달이 없어진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옳은 답을 올리시는 분들, 똑같은 답은 안 돼요. 다른 답들을 올리셔야 돼요. 다른 답들 중에서 맞는 답들을 올려주신 분들은 5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 맞히신 거 캡처하셔가지고 저희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의 정답자들 중에서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올해 중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YTN에서 맞히신 분들은 YTN 로고가 새겨져 있는 차량 거치대, 스마트폰 거치대 드릴 거고요.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에서 맞히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든 예쁜 별자리 목걸이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둥근 정월 대보름달이 떴습니다. 비록 일기예보처럼 맑은 하늘에 둥글게 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름을 뚫고 우리의 어려운 이 시국과처럼 구름을 뚫고 정월 대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월 대보름달, 아직 구름이 희미하게 있어서 선명한 윤곽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보름달, 토끼의 모양과 늑대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정월 대보름달을 보시면서 마지막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달이 없다면, 달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정답 맞히시면 오늘 제가 중계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구름이 일기예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선명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망원경으로 확대한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조금만 망원경 쪽으로 잡아주시면 망원경 이 달 가장자리 쪽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좀 됐어요. 자, 지금 달을 확대해서 있는 부분인데, 자, 달이 둥글기 때문에 크레이터가 잘 보이질 않지만 희미하게는 좀 보입니다. 근데 구름도 좀 있고 대기 상태 때문에 확대를 많이 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여요. 사실 달을 볼 때 제일 예쁜 달은 초승달일 때예요. 초승달일 때가 제일 예쁩니다. 그래서 자, 이 보름달일 때는 태양을 정면으로 비치기 때문에 거의 크레이터의 그림자들이 보이지 않지만 초승달이나 반달일 때 보면 이 햇빛이 비치는 경계선, 낮과 밤의 경계선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 유튜브 하면서 한 반은 쉴 줄 알았는데 날씨가 맑다고 예보해가지고, 근데 1시간 반을 1분도 못 쉬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좀
질리신 분들 죄송스럽고요. 마지막 정답 발표하면서 제가 끝낼게요. 자, 달 모습 1번 모습 다시 한번 볼게요. 둥근 보름달 다시 한번 하면서 제가 정답을 발표해 드릴게요. 물론 제가 적지 않은 정답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답은 뭐냐면 밤하늘이 좀 더 어두워질 것이다. 그죠? 달이 없으니까 하늘이 좀 더 어두워지고 별이 잘 보이겠죠. 두 번째, 지구의 하루가 훨씬 짧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 달 때문에 지구의 하루는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 1억 5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망했다라고 하죠. 2억 년쯤 전 공룡이 살던 시절에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지금보다 한두 시간 짧았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달의 인력 때문에, 달의 중력 때문에 지구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전이.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24시간도 짧은데 우리보다 훨씬 덩치 큰 공룡이 한두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먹을 걸 찾아다니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달 때문에 하루가 짧아지는데 만약 달이 아니었으면 지구의 하루는 달이 아니었으면 지구의 하루는 굉장히 더 지구가 빨리 자전을 했다는 거죠. 하루가 좀 더 짧았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밀물과 썰물이 있죠. 자, 밀물과 썰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달입니다. 물론 태양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달이 태양의 2배쯤 됩니다. 달은 위에다 올려주세요. 1번 카메라. 자,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달이 없다면 태양에 의한 밀물과 썰물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 현상이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전이 빨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도 빨리 불겠죠. 지구의 기후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달에 의해서 지축이 약간 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절의 변화도 조금 있었을 거다.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제가 적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물론 달이 없어지면은 상당히 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정월 대보름도 없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만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달 이야기들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비춰주시면서 자, 이제 오늘 제가 YTN과 함께하는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정월 대보름 맞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비록 완전하게 선명한 달은 볼 수 없었지만, 자,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1번 카메라는. 완전하게 선명한 달은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반 넘게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되게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나기로 하고요.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내용 주시거나 저희한테 방문하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도 해드리거든요. 언택트 강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지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예약해 주시고요. YTN 유튜브 그리고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별박사의 3분 우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앞으로 1분 정도 보름달 화면만 보여드리면서 저희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카메라 돌려주시고요. 자, 둥근 보름달을 보시면서 앞으로 한 1, 2분 정도 저희가 화면을 좀 놓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달이 선명해졌습니다. 토끼의 귀가 위로 올라간 것도 보이고요. 늑대 인간의 모습도 보입니다. 둥근 보름달을 보시면서 소원 한번 비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물러가기 바라면서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에서 했던 2021년 정월 대보름 맞이 유튜브 언택트 달맞이 중계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달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